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근 씨 만날 때 항상 또 형님도 많이 찾아갔어요. 로비에서 몰래 주고. 자기가 송영길이한테 이번에 역할 좀 해가지고 뭐 나중에 좋은 길이 갈 거다. 선거철에는 외곽 직원들이 많아요. 원실에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송영길 대표 얘기하 됐습니다. 진짜 거부합니다. 앞으로 하지 마세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금은 탈당했습니다. 그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대체 지난 전당대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돈봉투 의혹의 정황이 드러난 음성 녹취 파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넌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시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이었던 이정근 씨와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나눈 대화 내용. 그 후 실제 봉투가 전달된 정황이 드러납니다.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돈을 얼마씩 나누어 담으라고 지시하는 듯 말하고.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좀 나한테 만들어 줘. 선거 막판엔 속도를 내야 한다며 봉투가 더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 감사님께서 뭐 이렇게 신나게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영길이 형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이 과정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최정 기자, 2021년 전당대회 때죠. 송영길 당시 후보 캠프 측에서 당 인사들, 의원들 포함해서 지역위원장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그 의혹. 그거 지금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이 검찰이 송영길 당시 후보 캠프 측에서 국회의원들에게는 300만 원씩, 네. 또 지역 위원장들에게는 50만 원씩 모두 9,400여만 원을 만들어서 유포한 혐의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일부 관련자는 또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녹취록을 쭉 들어봤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네요. 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녹취 일체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거기 때문인데요. 네. 이 모두 3만 건에 달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3만 건이나 된다. 그런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과연 송영길 캠프에서 무슨 역할을 했던 겁니까? 예, 이정근 씨는 이 주로 송영길 당시 후보의 지지세를 관리하고 또 네. 예산을 맡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씨가 어떻게 이런 역할을 맡게 된 건지 또 송영길 당시 후보와 어떤 관계였는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불모지인 서울 서초에서만 4번 출마했다 모두 낙마한 이정근 씨. 저 송영길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정근 후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씨를 도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잘하잖아요. 워낙 보셔요. 워낙 탁월한 아주 그러한 제스처. 우리는 따라할 수 없지만 아무튼 대단하다. 아무튼 그냥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인지 이정근 씨는 송 전 대표가 두 번째 도전에 나선 당대표 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고 오빠 호남은 해야 돼. 당선 이후 이례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이 씨를 사무부총장에 기용한 송 전 대표. 주변에선 둘의 각별한 인연이 작용했단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친하게 지냈죠. 맞아요. 호남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지? 이정근도 군산이고 부총장을 시켰잖아요. 당대표 때. 그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뭐가 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돈봉투 의혹에 대한 이정근 씨의 입장은 뭡니까? 예, 이 이정근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봉투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구속된 상태라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는 없었는데 대신 저희 취재진이 이정근 씨의 가족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19일 취재진은 이정근 씨가 서초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동안 머문 것으로 알려진 곳을 찾았습니다. 아, 거기 박 선생님 댁 맞아요? 선생님 도 아닌데요. 그 이정근 선생님 댁도 아닌가요? 아닌데요. 아파트 관리인은 이정근 씨가 구속된 지난해 가족이 모두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9월 달에 가셨어요. 하여튼 그때가 구속되는 될 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지난달 25일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이 씨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구속된 아내 이 씨와 면회를 했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게 뭔지 내가 상황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정근 씨하고 작년 9월 이후에 이렇게 소상하게 얘기를 나눌 환경이 안 돼. 다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니까 눈물 짓고 오는 거예요. 면회를 가도 대화가 안 돼. 벽이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냐? 그런 거밖에 못해. 그러면서 아내 이 씨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정황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인생 교육만 하는 사람이고 저거는 정치에 내가 알 수가 없지. 어쨌든 사모님께서 조직본부 안에 계셨고 송영길 대표 선거를 도와주셨던 건 맞잖아요. 아 그거는 내가 선거에 있구나 그건 알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고. 설명이 따로 없었는지. 왜요? 집에 잘 안 오고? 2시에 들어와. 새벽. 그리고 5, 6시에 나가. 언제 얘기하나. 논란이 된 아내의 휴대전화 음성 녹취 파일도 언론을 통해 처음 접했다는 그. 내가 얼마나 많이 몰랐어. 전화기에 자동 녹음이 됐다 그러죠? 네. 그래서 내가 더 몰랐죠. 하지만 그는 이번 돈봉투 의혹을 이정근 씨의 개인 비위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에서 공식적인 일을 개인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곤란한 입장인 거 아시잖아. 최재훈 기자가 이정근 씨의 남편을 만나고 왔군요. 이정근 씨의 남편의 입장이 나온 거는 처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남편은 이 돈봉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면서도 네. 이정근 씨 혼자만의 일은 아닐 거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씨 외에도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인데요. 네. 모두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입니다. 먼저 이 윤관석 의원의 경우는 돈봉투 마련을 지시하고 네. 또 살포를 했다는 혐의로 또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 1,000만 원가량을 송영길 캠프 측에 전달을 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함께 보시죠.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 실제 한 페이지 이상의 대화 중 일부를 짜집게한 것입니다. 이번 영장 청구가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둔 검찰의 정치행위이며 윤관석 의원도 부당한 야당 탄압용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원들은 없는 거죠, 지금. 이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걸로 추정되는 현역 의원들 몇 명을 특정을 하고 동선을 추적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송영길 대표 이제 서울시장 할 때 비서실장 했고 그런 일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가정에서 찌라시에 돈 것 같은데 제가 응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의원들한테 돈을 준다는 건 나 금시초문이야. 그런 것은 의원한테 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 밑에 사람들? 그런 거지. 예. 의원들은 누가 돈을 줘. 그러니까 이제 그 명단이 아마 나는 그렇게 보거든. 지지하는 의원 동글뱅이 저기 좀 헷갈리는 것은 세모 지지 안 하는 사람 X표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통 하거든. 근데 이제 이성만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형 난 아무 관련도 없는데 왜 내 이름이 오르네. 그러니까 내가 그 동글뱅이 쳐서 아마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이정근 씨가 지난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당시에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들을 불러 모은 일이 있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네. 언론한다고 오라 그러대요. 그래 못 간다 그랬지. 그때 바빠서 다른 그런 뭐 또 전체적인 모임이 있고 이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그냥 선장인데 저 성격도 잘 몰라요. 이 바닥에 어리로 먹고 사는 바닥인데 뭘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 확실하게 됐다 한 사람들 위주로 안 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지역위원장은 이정근 씨가 스스로 총대를 맸다는 말도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한번 올라오라 할 적에 이정근 위원장이 내가 총대 매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당대표 경선에 책임지고 한다. 본인이 하고 싶어 했겠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원내에서 그런 이야기 역할을 잘 안 맡기지. 다른 지역위원장은 이 씨에 대해 더 놀라운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정근 사람과 보면 돈 달라고 그랬으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나도 뭐냐 오빠 저 지갑 줘봐 내가 가져갈게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정근한테 돈 안 주는 사람은 민주당이 없을걸. 돈을 받았다는 사연은 없는데 이정근 전 사무총장은 주변에 돈을 모금했다는 거잖아요.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이상한 대목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돈이 전당대회에서 선거 자금으로 쓰여졌다면 후원금 외에 검은 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지난 2021년도 네.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와 또 다른 후보 포함해서 모두 3인의 회계 내역서를 이렇게 입수를 해서 바로 이거군요. 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부터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후보의 회계 내역서입니다. 자, 송 후보가 얼핏 봐도 가장 많은 돈을 쓴 것 같은데 어디 어떻게 썼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선거에 총 2억 2,600여만 원을 지출하고 3천만 원 가량을 돌려받았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사무실 임대료나 또 문자 발송 같은 곳에 대부분 비용을 할애했습니다. 식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일을 하면 뭐 그 차도 따라 마시고 그러려면 약간의 보조하는 사람 인력의 비용이 나갈 텐데 그런 게 없고 내근 사무직에 대한 공식적 식비는 아마 생수만 있더라고. 생수만 한 지출액 한 10만 원 정도 생수 비용 나간 거 있고 없었어요. 지역 숙박비나 교통비, 간담회 대관비 등 다양한 항목의 지출을 분배한 다른 후보들과는 대조적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교통비도 들고 숙박비도 들고 하는데 송 후보는 이제 온라인 SNS만 절대 전략을 했으니까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에서의 핵심인 이 상징물, 그다음에 현장 가는 거 이게 이제 거의 생략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빠진 건지 일부러 안 쓰면서 딴 데 주력한 건지 어쨌든 정상적인 지출 행위를 여기다 반영 안 했는지 아니면 원래 안 했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죠. 이 회계사는 항목별 분류도 없이 지출 내역을 나열만 해놓은 문서로는 제대로 된 회계 감사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냥 집계가 안 돼 있고 단순하게 날짜별로만 쭉쭉쭉쭉 은행 여러분들 그 월급 통장 은행에 있는 그대로예요. 전문가도 하루 걸리는 거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보다가 정말 지쳐서 아니면 짜증이 나서 그냥 안 보고 추측을 해버리거나
오류,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회계사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회계 내역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송 전 대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이 회계 내역서에 올라가지 않은 식비나 또 숙박비 같은 것들은 송 후보가 사비로 처리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비로 처리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하죠? 예, 저희가 그 전당대회 후보 캠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보좌관 출신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런 공식 회계 내역서에 올리지 않는 비공식 지출이 있다 이런 폭로도 했습니다. 공식으로 쓰는 그거는 이제 회계 장부상의 돈이고 무슨 뭐 간담회 했다고 하면서 뭐 다과비 그다음에 뭐 어디 가는데 차 빌렸을 때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플랜카드 만들었다든지 예, 이런 것들 공보물 만들었다든지 이런 거는 되게 명확히 있는데 정식 행사 뒤에 지풀이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거 조금 먹다 보면 한 200만 원 나오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그거를 선거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회계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증빙하기 명확한 것들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거지. 선거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모으는 경우도 공공연하다고 털어놓습니다. 왜냐면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경비를 누가 다 내냐고. 후보는 모른 척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끌어모으지. 친복들이 사실은 그런 굳은 일을 하지. 그리고 위에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은. 이런 경우엔 기록으로 남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기록을 남겨도 선거 컴퓨터가 임대를 해요. 그래서 임대를 하고 반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걔네가 다시 포맷하고 다시 또 다른 데 임대잖아.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 컴퓨터에 남겨도 그냥 그거 프린트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돌려 쓰고 지워버리면 그리고 선거 끝나고 반납하면 선거 중에 걸리지 않은 이상 쉽지 않아. 회계 장부상에 기록에 남기지 않는 돈이 있다. 결국 음성적인 돈을 썼다는 걸 인정한 셈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뭐 전당대회 때마다 돈봉투 의혹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불거진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은 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박희태 당시 당 대표는 이 전당대회 금품 제공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 돈봉투라는 것은 굉장히 청량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당대회에서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해를 가한 것이거든요. 단돈 10만 원, 단돈 10,000원이라도 법에 정해지지 않는 그다음에 법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가성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하는 것이 맞죠. 당시 박희태 전 의원은 300만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송 전 대표도 이를 모르진 않을 테고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이 지난 4월 24일에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별다른 소환 통보가 없었는데도 네. 자진 출석을 해서 이목을 끌었었는데 이번 수사는 검찰의 정치 수사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달 25일 취재진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만났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 그는 돈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관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의 근본적인 기반은 다 무너져 버렸다.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까도 윤관석 의원 내 손 잡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러더라고. 아 내가 그래서 난 참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방송에서 그 녹음 파일을 전 국민이 들었는데 그럼 뭐라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당내에선 진상규명 등 책임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냥 수사기관의 수사에 맡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이 유야무야 되기만을 기다리는 건지 그런 아주 부조리가 드러냈다고 생각됩니다.
송 전 대표와 같은 해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3천만 원만 쓴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우리 선거에 있어가지고 문자 메시지라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활용된 경우가 많아요. 성의 없다고 안 보내면 질책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읽지도 못하고 지나간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제거하면은 저는 3천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적게도 쓸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대의원제라는 민주당의 선거 구조를 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들이 한 표가 거의 일반 시민의 몇십 배에 달하고 특히 그중에서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실질적 권력이 있다 보니까 그럼 국회의원 한 명만 매수하면은 상당한 표를 매수할 수 있다. 송 전 대표 측이 전당대회 때 뿌린 돈 봉투의 액수가 지금까지 나온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총 9,400여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이 돈이 국회의원 등에게 모두 봉투 20여 개로 뿌려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 이 돈의 흐름을 좀 쫓아가 보기 위해서 취재진이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12일 취재진이 만난 제보자 정 씨. 그는 이정근 씨가 한 사업가로부터 스폰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이제 사업가죠. 크게 자산 가고 자기 돈만 자산 가고. 그러면서 자신의 계좌가 사업가 박 씨의 차명 계좌로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계좌 돈은 저를 통해서 나갔으니까. 2월인가 3월인가 돈 보낼 때 저한테 박 씨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돈 혹시나 누가 하면은 너가 보낸 걸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했었어요. 취재진이 확보한 제보자의 계좌 내역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사업가 박 씨로부터 500만 원 입금. 돈은 20여 분 만에 이정근 씨에게 그대로 송금됩니다. 그달 말엔 사업가의 아내 명의로 3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대로 이 씨에게 송금됐습니다. 이 씨가 총선을 치른 2020년 4월 이후에도 이 씨와 가족의 계좌로 2억 원 가량이 입금됐습니다. 이런 수상한 자금 흐름은 약 2년 동안 8차례나 반복됐습니다.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이제 활동비를 준단 말이에요. 서슴지 않게. 여기저기서 다 그런 돈들 갖다가 다 준 거죠. 그런 돈들을.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그거 이제 전당대회 그게 나오기 때문에 아, 또 이런 거였구나라는 게. 이정근 씨의 이름이 지금 이렇게 떡하니 보이는데 계좌 이체, 정치인이 자기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받은 건 없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식으로 계좌로 받은 돈도 한 8번 가량의 거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현금 거래도 잦았다 이렇게 제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씨 만날 때는 항상 또 현금도 많이 찾아갔어요. 박 씨가 그래서 만날 때 저한테 현금 좀 찾아갖고 와라. 찾으면은 로비 와서 연락 주라. 내가 로비에서 찾아가지고 그게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2천만 원일 수도 있고 찾아오면 로비에서 몰래 주고 갖고 들어가고. 그거 안 해서 이제 이정근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정근이한테 안 줄 거를 갖다가 갖고 들어갈 리가 없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아왔던 시기가 특정될 텐데 검찰은 언제까지 돈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현재 검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전당대회가 지난해 1월까지를 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박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예, 이 사업가 박 씨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가 당선된 지 한 달 이후에 민주당 시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직접 거론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었다는 한 시의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 말로는 발 다쳤을 때 송 대표하고 대표 만든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돈 저기 어디 음식점도 바꿔 돈 이렇게 해놓고 그랬다. 그걸 도와주려고 열심히 좀 자기도 그랬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이 법조계에서는 이 사업가 박 씨가 이정근 씨에게 준 돈, 이 가운데 일부가 제3의 윗선에게도 흘러갔을 가능성, 이 부분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씨가 이 정치판을 아주 잘 아시는 분 같은데 뭐 이정근 이름 보고 돈을 전달했을 거라고 보이진 않고요. 그 배후에 그 누군가를 보고 돈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정근 그분이 자기 계좌를 제공한 거라면 이정근도 심부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접촉한 인물이 이정근 씨 외에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보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죠. 강내구 감사 만날 때 그 한강유역본부 거기 수장 들어갔을 때도 거기서도 주차장에서 이제 우리가 주차했고 이정근 차가 들어왔고 주차했고 둘이 들어가서 또 들어갔고. 근데 이번 사건이 나오고 강내구 감사가 이런 인물이었고 저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이제 직접 이정근 씨가 박을 직접 대동하고 들어갔다는 거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이정근 씨하고 강내구 감사 가까웠으니까 데리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보자는 사업가 박 씨가 이정근 씨와 강내구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함께 만나며 주로 사업 인허가나 인사청탁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발전소 납품, 그다음에 식약처 마스크 인허가 이런 문제로 계속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발전소 인사청탁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상의하고 차에 타면은 발전소 그 인사청탁 하신 쪽하고 통화를 해요. 성동생 하면서 야 이렇게 했는데 뭐 총리실에서 이렇게 전화했다 뭐 했다. 그리고 그 통화한 사람이 또 제 계좌로 두 사람인데 3,500원씩인가 3천만 원씩 저한테 또 입금한 내역도 있고. 취재진이 확보한 사업가 박 씨의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박 씨는 자신의 청와대 인맥을 이야기합니다. 전날에 내 친구들을 만났어. 부산의 내 친구들. 걔들이 10세거든. 내 사장하고 인사 전무하고 그런 애들 내 친구 다 후배야. 다 청와대 같이 있던 애들이야. 다른 날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인사 이야기를 꺼내는데 총리실까지 거론합니다. 이런 총리실 얘기하는 거야. 응?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하라고 하겠습니다. 청와대부터 총리실까지 거론이 되는데 박 씨가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혹시 만나봤습니까? 예, 저희가 이 사업가 박 씨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사업가 박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화학 제품 제조업체. 누구 찾아오신 건데? 그 박 씨라고. 여기 안 나오세요. 아직 안 오세요? 예, 아직이 아니라 아예 안 나오세요. 이른 아침 자택에서도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넘어서? 그것들 연찬 이야기 하겠어요. 왜요? 여기에 대한 사정 얘기를 아무도 얘기는 하지도 못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취재진은 어렵게 박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이정근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기를 당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왜 이정근 씨한테는 10억이나 가게 된 건지. 다 빌려준 거예요, 나는. 제가 법정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기에 철저히 당한 겁니다. 당한 거다. 이 돈을 어디다 쓴다라는 얘기 같은 건 없었나요? 아니, 그거를 모르겠어요. 뭐 속된 말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쓸 것이고 돈만 차용증 안 받았다고 해서 정치자금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그러네요. 아주 인생 불쌍하게 된 놈이에요.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전당대회에 돈을 지원한 적은 결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전당대 돈 지원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송영길에 내가 직접 돈을 지원시켜서 돈을 줬다는, 더군다나 내가 송영길 자체를 모르는데. 그런데 그는 이정근 씨로부터 송 전 대표와 관련해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합니다. 송영길에 관한 것은 예. 자기가 송영길이한테 이번에 역할 좀 해가지고 뭐 나중에 좋은 자리 갈 거다. 그 얘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박 씨가 이정근 씨와 동거를 하면서 연락도 자주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송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한다는 것도 그리고 이정근 씨가 송 전 대표를 도와줬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겠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이 사업가 박 씨에게 재차 질문을 했는데요. 박 씨는 연락을 할수록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선생님 선생님이고 뭐고 진짜 거부합니다.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전당대회 돈봉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업가 박 씨 말고 거론되는 인물이 또 있다면서요? 네, 이 이정근 씨 녹취 파일에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씨입니다.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니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그냥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검찰은 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씨가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현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파악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거죠? 저희는 민주당 의원 전원의 고액 후원자 명단을 확보해서 한번 봐봤는데요. 네. 이 사업가 김 씨가 민주당 의원 보시는 것처럼 12명에게 500만 원씩 모두 후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6천만 원인데요. 여기 윤관석 의원은 2번이나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가 김 씨가 왜 이런 후원을 했는지 의원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잘 아는 분이에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오래된 인연이어서요. 김 씨 후원을 받은 의원 대부분은 김 씨에 대해 말을 꺼리거나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12월 31일 날 받았었는데 3월 8일 날 내 다음 연도 3월 8일 날 반환했어요. 특별하게 저희랑 연고도 있으신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모르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의원이 김 씨와 송 전 대표가 함께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송영길 대표가 1년 선배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분도 우리 1년 선배고 되게 아마 8학번 선배들끼리는 잘 아는 것 같고 저도 그 간간히 될 수 있었던 선배인데 그런 사업을 뭐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는 여러 사업을 한다는 김 씨. 그는 왜 민주당 의원 다수에게 이런 후원을 했던 걸까? 그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의 한 주유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예 안 나오세요. 그 임대 주고 다른 데로 갔었어요. 돈봉투 의혹이 처음 불거진 그 시기입니다. 수요가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바뀐 지 오래 안 됐어요? 수요이 바뀌었다는 거는 3년 전이에요. 될것 같아요. 결국 이 김 씨를 만나지는 못했군요. 네, 저희가 이외에 또 수차례 김 씨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닿지는 않았습니다. 이 김 씨가 했다는 후원과 관련해서 다른 논란도 있습니까? 예, 이 취재를 해보니까 김 씨의 자녀가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이후에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대가성 취업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경위 확인을 위해서 이 본인에게도 연락을 해봤는데 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TV조선의 저 탐사보도 세븐이라고. 죄송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송 전 대표의 입장은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보시죠. 되게 기가 막혀가지고 보면서 저런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런 돈이 쓸모가 없는 선거였거든요. 일단 공시 후원금으로 다 처리가 가능해요. 의원실 운영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책 개발비라는 것도 있고 공시 후원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로 다 밥값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거를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하러 그런 리스크를 안냐고요. 송 대표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는 없을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2021년 돈봉투 살포 의혹도 그리고 스폰 의혹도 송 전 대표는 관련성이 없다는 그런 주장이네요. 예, 이 송 전 대표는 이전 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런 취지로 말하면서 부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취재진은 이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도뿐만 아니라 2018년도 전당대회에서도 또 다른 의혹이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방 3개인데 전대태 사무실 겸 의원들하고 술 먹고 아지트 직원, 의원, 뭐 이정근 같은 애들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의원실처럼. 드나들면서 자기 짐도 갖다 놓고 그림도 그리고 술도 먹고 내가 가봤거든. 월세 300씩 제가 아는 것만 한 2년 가까이니까. 임대료를 내줬다라는 그 네. 영수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오피스텔이고 송영기를 위해서 얻어준 오피스텔이에요. 건설사 하는 사람이고. 제보자는 이 건설사 사장이 송 전 대표를 위해 전당대회 캠프 인건비까지 대신 내준 의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 월급도 인건비도 대신 줬다니까. 월급도 줬다고? 그러면 뭐 수천만 원에 직원 월급까지 하면 억 단위겠죠. 선거철에는 외곽 직원들이 많아요. 그 의원실에서 감당이 안 되거든. 과연 이 제보자의 말은 사실일까? 그가 지목한 오피스텔에 찾아가 봤습니다. 아, 거기 혹시 송영길 의원 사무실 맞나요? 아, 그러면 다른 의원님 사무실이에요? 네, 2019년에 이사 왔어요. 여기 10월달에. 송 전 대표가 처음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낸 건 지난 2018년. 이 오피스텔 주변 관계자들은 송 전 대표가 이곳에서 출근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한참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왔다 갔다 많이 하셨어요. 당대표 선거고 막 그랬어요. 그 시간대 자주 보면 이제 출근하나 보다, 뭐 들어가나 보다 저희들은 그러죠. 여기 항상 차가 되어 있으니까. 숙식을 하셨던 거네요, 아침에 나가셨다는 거는. 저희도 궁금해서. 그렇다면 당시 오피스텔을 계약한 사람은 누구일까? 송영길님 이름으로는 얻으신 거를 저희는 없어요. 그걸 옛날에 얻은 사람이 2015년? 아니 이때쯤. 그때부터 몇 년도? 몇 년까지? 그 다음은 기록이 없어요. 지금 제보자가 말하고 있는 건설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오피스텔을 얻은 김 대표가 맞습니까? 네, 이 정확히는 시행사 대표였는데요. 네. 김 대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김 대표와 송 전 대표의 관계는 취재진이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부터 내놓았던 한 주거정책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바로 이 김 대표였습니다. 집값의 10%를 내면 10년 뒤에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최초 분양가격으로 주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자는 무슨 자선 사업자냐 그러는데 그게 바로 창조적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면 스폰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대표의 입장은 뭡니까? 예, 저희가 김 대표의 입장도 취재를 해봤습니다. 지난달 17일 취재진은 김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김 대표가 시행을 맡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씨가 와보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2번 정도 오셨어요. 한 번인가 2번 정도 오셨어요. 아, 오시긴 오셨어요? 뭐 하시러? 본인 건축주니까 신흥경사이고 건물 짓고 있는 거 확인하러 오셨죠. 이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2년여 동안 김 대표를 본 적이 손에 꼽는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뭐 명예이사장을 이 사람들이 갖다 썼는지 뭐 어쨌는지 송영길 사인까지 들어간 얘기 있더라고요. 이때 인천시장이나 국회의원은 잘 모르겠는데 저건 송영길이라는 사람의 어떤 지명도를 보고 안심을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게 착공한다는 소식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기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는 시공이 수차례 지체될 때마다 송 전 대표를 통하면 김 대표가 바로 답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김도 잘 안 만나줘서 송 의원한테 우리는 당신 얼굴을 보고 계약했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라. 그리고 그 후에 김 만나게 되면 좀 그 송 의원 사무실 좀 무서운 거라고 저 계속 손 담다고 만나서 사무실 불려가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다고. 그래서 일단 송 의원을 돌리면 이쪽에서 답변이 있는구나. 취재진은 그의 자택에도 찾아가 봤지만 인기척이 없었고 문자를 읽고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사업가 김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군요.
네, 저희가 김 대표 회사 등을 통해서 이 전당대회 당시에 송영길 당시 후보의 사무실 임대료나 인건비 등에 대해서 대납을 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 질의서도 보냈는데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송 전 대표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이 송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서 김 대표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사무실 임대 등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다. 사실 무근이다. 이런 답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막을 듣기 위해서 송 전 대표와의 직접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취재진은 송영길 전 대표에게 돈봉투 의혹과 사업가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묻고자 거주지로 등록돼 있는 자택을 찾았습니다. 파리에서 귀국한 직후 한 차례 송 전 대표를 봤다는 이웃 주민. 여기 와서 내려와가지고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저 한번 휴대폰 2통 쓰고 왔어. 왜요? 모르지. 송영길이가 빌려달라니까 그냥 얼굴도 있고 그러니까 빌려줬지. 그래 저 전화로다가 왔다가 2통 하고 왔어. 언제요? 며칠 안 됐을 때. 수차례 다시 찾아가 봤지만 송 전 대표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그의 가족은 그가 현재 자택에 머물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TV조선에서 나왔는데 저희 송영길 대표님 지금 만나뵈려고 좀 며칠째예요. 찾아오고 있는데 안 계세요? 여기에 지금 안 계시다고. 언제쯤 오면 찾아뵐 수 있을지도 말씀 어려우세요? 우리 말씀이 없네. 저 명함이라도 하나. 대표님 오시면 전달. 아니야, 괜찮아요. 자, 송 전 대표 지금 검찰 자진 출석한 이후에 정말 두문문출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예, 이 송 전 대표의 변호사는 송 전 대표가 이 취재진 등을 의식해서 현재는 거처를 옮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도 또 어렵다 이런 답도 보내왔는데 다만 송 전 대표는 본인의 SNS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NS에 글을 남기면서 검찰의 기획 수사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더 공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해서 전문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당대표가 가장 제일 정점에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당대표 후보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 돈봉투를 알았냐 몰랐냐, 그다음에 본인이 이것을 주도했느냐 안 했느냐, 지시했느냐 아니면 그냥 방조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줬다는 사람의 진술을 특정을 해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누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전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특정이 돼야지만 받지 않았다는 사람들의 진술을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수사가 더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그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요. 오늘 12일쯤에 표결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전까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과 또 나아가서는 송영길 전 대표까지 조사를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 고생했습니다. 탐사보도 7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압록강 단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바로 뒤로 보이는 것이 북한 신의주인데요. 중간에 다리가 막혀 있습니다. 他们去了靠太阳，洗澡靠鸭绿江水。
他们没有两指头开悟，他们在山上挖野菜吃。 뭐 3년 동안 뭐 다쳤으니까. 저기요, 들리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来马路。你看他早上出来的这些都是。 구석 중이세요? 뭐 사러 오셨어요? 말 치지 말라요.